전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왜냐면 이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흐름을 알아야지 이 뒤에 우리 원희룡 장관이 정부에서 준비하는 부동산 대책, 이 TF팀으로 무엇을 할지를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우리 시청자분이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세 가지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 우리 부동산은 울고 웃게 했잖아요. 거의 다 울렸죠. 그렇죠. 웃진 않았네. 네. 그렇죠. 아니 무주택자분들은 웃었고, 아, 그렇군요. 네, 집이 있으신 분들 다주택자는 울게 만들었는데 금리가 이제 폭등을 했는데 일단은 이게 홍역처럼 지나갔어요. 이제 지나갔고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미국에서 이제 한 차례 정도 더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거만 한번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월가나 이제 뭐 채권을 이제 다루는 그룹들에서는 예측이 동결에 대한 무게를 굉장히 싣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보면 미국의 고용이 좋았다가 고용이 좀 악화되고 있어요. 그동안에 고용 때문에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고용이 악화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대선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무리하게 금리를 올리기는 좀 어렵다. 그래도 지금 현재가 높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환율이 너무 계속 올라가니까 나는 1340원 이렇게 찍고 올라갔을 때 네. 굉장히 1400까지 가는 거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유류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석유. 우리나라 금리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 걱정했는데 네. 다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 횡보하면서 뭐 1330원대, 2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금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상반기냐 하반기냐의 문제인 거지. 하락 전환을 예측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고 이제 사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큰 영향이 이제 좀 지나갔다. 그래도 항상 주시는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기준금리가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고 대출금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니까. 대출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내년에 어떤 경제 성장률이 2.2%대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 자체가 계속해서 높게 형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외 무역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어떤 그 무역에 대한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금리가 좀 내려야 될 필요는 있고 아마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가 유력시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우리 공권대님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내년에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측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 내년에 또 금리가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무리하게 투자하시면 안 되고 항상 대비는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인지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전세입니다. 우리 하반기에 전세가 어떻게 움직일지 뭐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도 다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의 이제 변화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한 작년 말 그다음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전세값이 계속 폭락을 했잖아요. 거의 전세 사기 역전세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매매값을 직접적으로 끄집어 내렸단 말이죠.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 0.12%, 그 다음에 서울이 0.14% 지금 상승세로 돌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전세 가격까지도 이제 수도권은 0.15%, 그 다음에 서울이 0.15%, 그러니까 서울이 거의 주도를 해서 가격이 전세값이 상승이 됐는데 지금 지방 빼고 나서는 나머지 다 전세값도 상승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특히 좀 주목해야 될 만한 게 뭐냐면 현재 전세 시장은 매매 가격 상승률보다 전세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졌다. 자, 여기에서 서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전세값이 높게 오르고 있는 이유가 현재 전세 매물이 굉장히 급감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게 되면 2022년 12월 달만 하더라도 전체 매물 개수가 5만 개 이상 넘어갔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굉장히 급하게 감소를 해서 거의 3만 개 정도 매물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만큼 매물이 감소하게 된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재계약률이 좀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전세 사기라든지 역전세가 나오게 되면서 빌라 쪽이나 오피스텔에 있는 이런 전세 수요들이 아파트로 쏠림 현상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 쪽에 전세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가 되고 전세 거래가 크게 증가를 해버리게 된 상황이 이런 매물 감소를 만들어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전세 매물이 급하게 감소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전세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전세값이 매매값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좀 보게 되면은 서울의 마포나 잠실 쪽에 있는 아파트를 좀 보게 되면 일단 리센츠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전세값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선이 가격이 12월 달에 크게 빠졌다가 이 가격이 다시 예전의 고점 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위쪽에 있는 파란색 선이 이제 매매 가격인데
매매값 역시도 저점에서 바로 이전의 고점만큼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 전세값 상승이 매매값을 밀어 올리게 됐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마레프라고 하는 지역,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역시도 전세값이 이제 저점에서 이런 과거의 전 고점까지 회복이 되면서 매매 가격까지도 14억대까지 빠졌던 게 다시 18억대까지 회복되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큼 굉장히 지금은 전세값이 매매값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시장의 이제 변화가 되게 다이나믹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가는 올 초에 회복을 하는데 전세는 회복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2020년, 21년도에 전세 가격이 급등했죠. 임대차 3법 발표할 때 전세가가 30% 가까이가 이제 폭등했어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금리가 뛰면서 전세가가 이제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거의 65에 해당될 정도 아파트는 전세값이 급락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이제 금리가 조금 안정화가 되고 대출금리, 네. 전세 대출금리가 7%까지 뛰었던 게 지금 6%, 3%대로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데, 일단 아파트 위주로 거의 한 고점 대비 80%까지 회복을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게 80%까지 회복, 그러니까 매매 가격도 우리가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평균으로 봤을 때 매매 가격이 고점 대비 80%까지 회복을 한 거고, 그러니까 전세가도 매매가 대비 80%까지 회복으로 이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요게 이제 하반기에 상승하고 있는데 폭등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분위기가 뭐 전세가 폭등할 분위기는 아니니까 상승으로 가다가 옛날 고점 대비 80% 정도의 전세가 머무는 수준에서 아마 보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년에 공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전세가 내년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80%에서 또 우리가 고점 대비 계속 회복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90까지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매가 상승이 전세가 상승을 불러일으키진 않아요. 별개로 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이 텀이 굉장히 길고, 언젠가는 매매가가 뛰면 전세가가 뛰지만 단기간 내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반대로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 매매가 상승 밀어내는 경우는 너무 많았어요. 또 순식간에 전세가 상승이 바로 매매가 상승으로 밀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공급 부조 현상에서 전세가 만약에 80 이상 회복하면서 대단지 위주로 90 가까이가 전고점 대비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그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요번 일주일간에 나온 뉴스나 매체 여러 매체들에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라는 이런 지표들이 많이 발표됐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동안은 대단지, 중형단지들 위주로 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거래에 의해서 떨어졌던 것들이 미리 확인이 됐고 그게 이제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은 어떻게 됐냐면은 대단지들의 가격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소단지, 나홀로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한 1년, 2년 가까이 거래가 안 되다가 갑자기 거래가 한 건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거래에 비해서 어떻게 되죠? 낮게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다라는 지표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시장의 흐름에서 지금 현재 회복되고 있는 추세가 꺾였다라고 오해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대단지에서 중형단지로, 중형단지에서 나홀로 단지까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추세가 번져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 뭐 폭락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아파트 거래된 사례를 들고 와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전에 거래됐던 연도를 보면은 나홀로 단지들은 거래가 많지 않잖아요. 드물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 거래한 걸 들고 오세요. 그렇죠. 그럼 거의 그때가 최고점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요번에 거래한 거는 그 최고점 대비 한 70% 정도 수준에 거래되거든요. 왜냐면 마지막 되게 금매들 위주로 거래되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30% 이번에 떨어졌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번에 떨어진 게 아니고 올 초에 작년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게 쭉 왔다가 이제 드디어 그게 거래가 된 거죠. 그렇죠. 작년에는 올 그렇죠. 초에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러 오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거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단지나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회복을 하다 보니까. 분양가도 높아지고. 여러분들 정확한 사실을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약간 쟁점을 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걸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공권대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저희 유튜버 보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당연히 거주를 하시지만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투자하신 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세가 상승이 빌라 오피스텔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왜냐면 아파트는 지금 70% 80%로 고점 대비 회복하고 있는데 이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60% 수준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7, 80% 회복을 빨리 해줘야지
매매가도 회복할 텐데.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이게 과연 회복할까? 회복할 수 있을까? 일단은 지금 가격이 어차피 아파트 값하고 빌라 값의 전세 값이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전세를 생각하면은 자꾸 이전의 기억들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공포증이 지금 있단 말이죠. 이 마음속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먼저 좀 삭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나야 이 사람들도 본격적으로 전세 값이나 매매 값 차이가 좀 큰 지역들 전세 사기에 우려가 좀 적은 지역들 중심으로 좀 그렇게 유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걸 빨리 잊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있기 시작하고 1년 정도 지나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사기가 올 한 3월 정도에 가장 컸으니까 네네. 내년 3월 정도가 되면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잊을만 하면은 또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해서 리마인딩이 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이제 또 서울 외곽 또 경기도권에서 또 이렇게 한번 사건이 터졌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시장에서 이제 시각이 조금 더 구분해지고 명확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지금 현재 보면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60%대 정도 되고요. 빌라 같은 경우는 중심지를 중심으로 보면은 한 65% 정도. 예를 들면 6억짜리가 전세 한 3억 5천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지금 5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위험한 지역과 위험하지 않은 지역들이 이제 구분이 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최근에 이제 전세를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갖고 있다 보니까 용산에 전세를 새롭게 놓게 되는데 네. 한 2개 정도를 놓는데 먼저 원래 초에 놓을 때는 이제 좀 많이 내줬는데 지금은 조금밖에 안 내줘.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가격이 빠졌던 것들이 좀 회복되고 있는 지역들도 있다라는 걸 좀 구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빌라 오피스텔 전세가 언제 회복할 거냐는 우리가 수요 공급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전세는 어차피 수요 공급이잖아요. 자, 이 빌라 오피스텔 공급이 예전에 100, 전세 수요도 100. 그래서 딱 맞아떨어져서 이게 서로 오르고 떨어지고 했는데 지금 빌라 오피스텔 공급 자체가 20으로 떨어졌어요. 30으로 옛날 대비. 그러면 수요가 100이면 폭등해야 되는데 이 수요도 전세 사기 때문에 10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아예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30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남아도는 거죠. 전세의 집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회복을 못하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저 아파트는 회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 오피스텔은 전세를 나온차 힘들어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질 않아. 그러면 이제 더 공급을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30으로 공급되는 것들도 이제 20으로 줄어들게 생겼어요. 그러면 자 공급이 20이야. 수요도 20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안정세로 접어드는 지역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조금씩 회복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빌라 오피스텔도 공급하려고 그러면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걸려요. 아파트처럼 뭐 5년, 6년 안 걸리더라도.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수요가 조금만 살아나면은 바로 이 빌라 오피스텔 전세로 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수요가 살아날 만한 요인, 우리 이꾼대님이 얘기했던 대로 좀 그 잊을 만한 시기 네. 되거나 또는 이 수요가 살아날 시점은 첫 번째가 이 빌라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로 전환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월세가 어때요? 높아졌죠. 엄청나게 뛰었죠. 그러면 너무 뛰어서 너무 비싸니까 이거에 한 대 맞은 분들이 전세로 또 올 수밖에 없어요. 난 저렇게는 못하겠어. 더군다나 금리가 고정금리로 좀 많이 안정됐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냥 전세 살래. 그래서 전세를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 둘씩 생기면서 전세 수요가 올라갈 거고 두 번째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파트 전세값도 폭등하고 회복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도저히 아파트를 갈 수 없는 그렇죠. 아무리 대출 받아도 그러면 이분들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좀 거주할 만한 직장 근처에 빌라 오피스텔을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또 수요가 또 살아날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이게 좀 중요한데 이주 수요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이제 공급 부족한 지역들 중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주 수요가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주 수요가 뭐 500명, 뭐 1000명 정도 발생하면 어떻게 주변에서 이 회복이 이게 어떻게 흡수가 가능한데 네, 그렇죠. 이 지금 이주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공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당연히 낡은 집에 살던 사람이 이주하는 거죠. 네, 그렇죠. 재개발이니까 이주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낡은 집을 찾다가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새 집으로 찾거나 아니면 낡은 집을 먼저 선점해버리면은 낮은 집을 찾던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좀 올라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주 수요가 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최근에도 저기 흑석동하고 이쪽 노량진 뉴타운 쪽 이주가 한 3천 가구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전세값은 다른 빌라들은 다 떨어졌는데 그쪽 전세값이 오히려 상승을 하더라고요. 한남 3구역이 이제 이주를 시작하게 되면서 만 가구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4천 가구가 채 안 되는데 여기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서 나오는 이런 세입자들 수가 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이제 시장에 나오면 얼마만큼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거 2014년도에 이 아래쪽 개포시형 아파트가 이제 이주를 하게 되면서 그때 나오게 된 게 7천 가구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변의 양재동이라든지 이 주변 일대에 전셋값하고 매매 가격을 거의 3배 이상 폭등시킨 가장 큰 요인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오게 된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만 가구나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대급이 나오다 보니까 용산을 제외한 용산 주변까지도 굉장히 큰 파급이 터질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은 있어요. 일단은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청산하는 가구 수가 몇백 가구가 돼요. 아파트를 안 주고 돈으로 네. 내보내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소송 부분이 걸릴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현대에서 지금 시공 계약을 했는데 예. 거의 600만 원 조금 안 되게 계약을 했대요. 말도 안 돼. 근데 지금 아파트 지금 뭐 700 이하로는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고 최근에 청당 1,000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현대하고 아마 시공 계약을 다시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이주비 같은 경우는 시공사에서 보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현대하고 어떤 마찰이 이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현재 세입자들한테 통보 갔어요. 10월부터 내년 6월인가 언제까지 일단 이주를 해라. 1차 이주를 하라고 통보를 갔기 때문에 이 세입자들이 일단 주변에 집을 알아보러 갔어요. 근데 일단 움직이는 지역들이 뭐 좀 이주가 늦어지는 한남 4구역, 5구역 쪽으로 일단 사람들이 움직였고 그 나머지 분들이 이제 위로 움직여야 되는데 뭐 위에 후암동이라든지 원효로 쪽이라든지 뭐 금호동 쪽, 위에 회원동 쪽 위쪽으로 해서 이제 중구 쪽.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밑으로 오면 흑석 쪽은 또 갈 데도 없어요. 이미 이주가 그렇죠. 끝나서. 그럼 이제 사당동이나 이제 방배동 쪽 이쪽으로 이제 전세 수요들이 쫙 퍼질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주 수요들이 움직일 만한 요 지역들이 이제 전세가 회복이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명히 움직임을 갖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용산이라든지 한강변 쪽에 투자 상품들 같은 경우 뭐 건너편 흑석도 마찬가지고 도심 쪽도 마찬가지고 마포 쪽도 마찬가지고 이 투자 상품들이 가격이 싼 이유가 전세가가 예전 고점 대비 거의 뭐 50% 60%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갭이 크잖아요. 그렇죠. 투자. 그러니까 갭이 크다 보니까 2배 이상 투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움직임이 없고 또 더군다나 기존에 갭을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역전세에 걸리다 보니까 돈을 막 내줘야 되잖아요. 복잡한 부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거고 매매하는 물건들이 나온 건데 이제 이런 전세 부분이 회복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팔 이유도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죠? 사시는 분도 투자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금매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건을 팔잖아요. 네. 물건을 파는데 전세가가 너무 낮아서 갭이 크다 보니까 가격을 더 낮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은 딱 이거예요. 전세가가 회복을 하게 되면 그만큼 매매가를 올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을 하거나 또는 내가 그동안 힘들어서 매매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죠. 3-4개를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돈을 내주다 보니까 힘들어서 내가 싸게 그냥 물건들을 한두 개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남 뉴타운 이주가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한 80-90% 정도 이주가 이제 10월부터 이주가 하기로 이제 거기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전세가가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매매할 타이밍을 많이 늦추세요. 힘들어서 매도하시는 거는 뭐 본인 결정이니까 제가 하지 말아라 해라란 말씀 못 드리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좀 전세가 회복하는 타임까지 버티면은 실제로 몇 천 더 받고 팔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몇 천도 또는 1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하나당.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현명한 선택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